김 여사는 손끝으로 채소를 다듬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를 두드리는 소리만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며느리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수진의 존재가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영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었고 김치는 덜 익은 것을 썼으니 맛이 날 리가 없었죠. 수진아, 이렇게 해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김 여사는 칼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잘 익은 김치로 해야 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고춧가루는 좀 적게 넣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김 여사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고 그릇을 닦는 손길이 조금 거칠어졌으니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때는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면 다 알아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뒷전이지.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씻던 그녀의 움직임이 딱 멎었죠. 김 여사는 그것을 보고 살짝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말이 며느리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는데. 김 여사는 칼질을 더 빠르게 했습니다.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그저 집안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지. 내가 30년 넘게 해온 일을 내가 어떻게 대충대충 하겠어? 수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것을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정성이야. 대충 하면 가족이 다 알아. 민수가 오늘 김치찌개 맛없다고 안 했니?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그것을 보고도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음식만 먹고 컸어. 입맛이 까다로워. 내가 좀 더 배워야 해.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싱크대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젊은 애들은 이래서 안 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김 여사는 채소를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나도 내 나이 때는 더 심했어. 수지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지도 않고 부엌을 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김 여사는 입술을 더 꽉 깨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라고 생각하며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방 안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민수에게 전화했을 테죠. 김 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수진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매일 나만 나무라시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다 수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배워야 시집살이를 잘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반가웠지만 곧 이어진 소리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소리였으니까요. 여보,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어서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매일 잔소리하시고 나 정말 지쳤어요, 여보. 김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꾹 참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부엌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수진을 괴롭히세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언제 괴롭혔니? 그저 집안일을 가르치려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매일 울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김 여사는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가르침이 아니라 학대예요.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회사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다 하잖아요. 김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대하다니.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수진한테 하는 말보다는 훨씬 나아요.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진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난 내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길 바랐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민수의 얼굴이 더 붉게 변했고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았고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수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꽉 쥔 주먹을 본 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가슴 한편에서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내 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어머니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도 집안일 하느라 새벽 1시, 2시까지 안 자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 심했니? 그래도 어머니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잘 되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수진이 우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매일 눈물 흘리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김 여사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분노가 명확히 드러났고 그 모습은 김 여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수진을 괴롭히지 마세요. 순간 민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에 눈을 질끈 감았고 다음 순간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뺨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요.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민수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만이 가득했죠. 김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떨렸고 심장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간 김 여사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 맞다니, 그것도 며느리 때문에. 김 여사는 이불을 꽉 쥐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민수와 수진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의 목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그 말이 김 여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괴롭히다니, 내가 언제 괴롭혔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하길 바랐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불 속에 파묻혀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민수를 키웠습니다. 고생고생하며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선택했죠. 김 여사의 눈물이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결단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과 개인 물품만 챙겼고 남은 물건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물려주려 했던 집 문서와 통장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집과 저축해둔 돈,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까지. 이것들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을 민수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머니를 버렸으니 어머니도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김 여사입니다. 제 재산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통화는 1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변호사와 상담했고 결국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아동복지단체와 노인복지단체에 나누어 기부하기로 했죠. 다만 자신이 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만큼의 돈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서 작업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에게 줄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짐을 다 싸고 나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글을 적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건 없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아직 자고 있었고 김 여사는 그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김 여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여사는 자신의 재산 처리에 관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은 매각하여 그 돈의 70%를 두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로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남겨두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확실하신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건, 네, 확실합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결정할 수 있죠.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모든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던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구립 도서관과 공원이 가까운 곳이었죠.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민수와 수지는 김 여사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집안을 뒤졌을 테고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제 그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제 그녀의 삶은 그들과 무관했습니다. 김 여사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불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내 재산은 내 뜻대로 쓰겠다. 김 여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전화라고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예상대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 여사님의 변호사 박정민입니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 김 여사님은 현재 새 거주지로 이사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딱딱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김 여사님의 재산 처분에 관한 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산 처분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 여사님께서 소유하신 주택과 예금, 그리고 모든 자산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주택은 매각되어 그 자금의 70%는 지역 아동복지단체와 노인복지단체에 기부되며 나머지는 김 여사님의 새 거주지 마련과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요? 네, 이미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김 여사님께서는 현재 연락을 원치 않으십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온 가족의 터전이었고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되었다니.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진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손찌검한 것,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갈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다 기부하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됐대. 번복할 수 없대. 수진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께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를 때렸어.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두 사람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뵈야 해.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민수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변호사는 거절했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특별히 당신에게 주소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좌절감에 손을 떨었습니다. 제발요, 변호사님. 저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으시다면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김 여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도 따로 편지를 써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변호사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께서는 아직 응답하실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새 아파트에서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물론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아동복지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기부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한 김 여사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아이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녀의 기부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과 심리 상담, 그리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기부가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네요. 센터장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항상 자원봉사자를 환영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숙제를 도와주거나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김 여사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시간에 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김 여사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고 김 여사는 그런 아이들과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활동은 김 여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민수의 어머니로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여사는 때때로 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민수와 수진의 편지가 전달되었지만 그녀는 아직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내 재산이 이런 곳에 쓰인다면 충분하다. 김 여사는 아파트로 돌아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고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의 응답을 기다리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민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수진도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탓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좀 더 어머니를 이해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민수가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당신 탓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관계가 악화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 절실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일이 지나도록 김 여사는 민수와 수진의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전달한 편지들은 김 여사의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들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은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아들이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김 여사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특히 5살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김 여사를 특별히 따랐고 그녀가 센터에 올 때마다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지민이가 김 여사의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기적이라는 책을 가져왔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김 여사는 문득 민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릎에 앉혀 책을 읽어주곤 했었죠.
그 기억에 잠시 목이 메었지만 김 여사는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센터 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여사는 발걸음을 돌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공원은 고요했고 낙엽들이 발 아래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이렇게 순수한데 왜 내 아들에게는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김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들이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민수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 특히 손을 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음으로 수진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충분히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들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김 여사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자신을 때린 그 순간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김 여사님.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민수 씨에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용서를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얼굴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직접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수진은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정말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어머님 계신 곳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특별히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중앙공원 동쪽 입구에 오세요. 제가 김 여사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만나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수지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내일 꼭 어머니를 뵙고 싶어.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멀리서 김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그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여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수진도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움, 상처,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민수는 김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내쫓은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용서를 빕니다. 수진도 김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더 이해하고 공경했어야 했는데. 김 여사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도 아픈 상처가 충돌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이러지 마라. 민수와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김 여사는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자. 세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 여사는 한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은 잊을 수 없다.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곁에서 다시 효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집으로 다시 오셔서.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이제 내 삶이 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새 친구들도 생겼다. 이제 와서 다시 너희와 살고 싶지 않다. 민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두고 보자. 지금은 약속할 수 없다. 세 사람은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삶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민수와 수지는 그동안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셈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센터에 가기로 약속했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자.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거라. 그렇게 김 여사는 돌아섰고 민수와 수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호했고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김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고 완전한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김 여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픈 변화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나의 것이다. 김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센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김 여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기부로 마련된 새 도서관 개관식이었죠. 작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장이 김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제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되었네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보람된 일에 제 재산이 쓰이다니. 아이들이 새 도서관을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지민이를 바라보며 민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도 책을 무척 좋아했었죠.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지민이가 큰 그림책을 들고 와 김 여사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김 여사는 지민이를 안아주며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문득 민수와 수진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일 전 공원에서의 만남 이후로 김 여사는 민수와 수진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통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도서관 행사가 끝나고 김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걸까? 이대로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김 여사는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김 여사는 직감적으로 민수의 편지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만남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편지로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제 행동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기부하신 복지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언제든 만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수 올림. 김 여사는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이 주소를 모르는데 누구일까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통해 확인해 보니 뜻밖에도 수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주소를 변호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려서 알게 됐어요. 김 여사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수지는 꽃다발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더 열어 수진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는 차를 내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수지는 긴장한 모습으로 차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원래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김 여사는 차를 마시며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긴장으로 손을 떨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요. 저 혼자 결심하고 왔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특히 민수 오빠를요. 오빠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세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어머님 생각에 울기도 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니? 민수는 나를 때리고 내쫓았어. 그런 아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니?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오빠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오빠도 그 후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김 여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며느리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멀리한다면 얼마나 아플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좋은 음식 해주고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하고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이제 알아요. 제가 어머님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지는 민수와의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대화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오빠가 걱정할 거예요. 김 여사는 수진을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 마음이 전해졌어. 수진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생각해 볼게.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그 말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김 여사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아동복지센터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센터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쓰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센터장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아이들도 김 여사님을 무척 좋아하니까요. 특히 지민이는 할머니 언제 와요? 라고 매일 물어봐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정말 소중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마치 손자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날 오후 김 여사는 지민이와 함께 책을 읽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지민이를 많이 아프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김 여사는 지민이의 순수한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참 맑고 단순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는 달리 말이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김 여사는 발걸음을 돌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민수와 수진을 만났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고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김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민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서한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지민이의 순수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어쩌면 용서란 그렇게 단순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해 볼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물론이죠. 제가 어디로 찾아뵐까요? 아니, 내가 갈게. 토요일 오후 2시 너희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은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토요일 오후 김 여사는 오랜만에 민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돈된 신발장, 깔끔하게 청소된 바닥,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음식 냄새까지 수진이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차 준비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수진은 서둘러 차와 다과를 내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김 여사는 그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자신이 남겨둔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수에게 선물했던 시계,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들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좋더라. 특히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정말 귀여워.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 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어요. 김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진에 대해 몰랐던 면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어머님이 떠나신 후부터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게 많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매일 밤 그날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생각이 많았다. 처음에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 특히 내가 나를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방식도 옳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너무 수진이를 몰아붙였고 내 방식만 고집했지. 수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 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김 여사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건 너희 둘을 위한 거야. 민수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습이 담긴 소중한 추억들이었죠. 이건 어머니의 보물이잖아요. 민수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제 너희에게 주고 싶어.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로. 세 사람은 함께 앨범을 넘기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민수의 첫 생일, 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까지. 모든 순간에 김 여사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김 여사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최신형 스마트폰이에요. 저희가 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서요.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김 여사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건 쓸 줄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님.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이제 어머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 센터 아이들 사진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김 여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기기가 앞으로 자신과 아들 가족을 이어줄 다리가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세 사람은 지난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민수는 자신의 폭발적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수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저희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이제 난 내 삶이 있어. 센터 활동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함께 살기에는 이른 것 같아. 민수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주 보자. 김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 되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저도 어머님과 함께 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김 여사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 여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김치전까지 모두 김 여사의 레시피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김 여사가 음식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해요. 식사를 마치고 김 여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내일 센터에 같이 가는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 9시에 센터 앞에서 만나자.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김 여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김 여사는 집을 나섰고 민수와 수지는 문 앞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여사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김 여사는 민수가 선물해준 스마트폰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사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배워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김 여사와 수지는 약속대로 아동복지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처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김 여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아이들은 순수해. 그저 내 진심만 보여주면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김 여사를 보고 반가워했고 새로운 선생님인 수진에게도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별히 내 며느리가 왔어. 수진 선생님이야. 김 여사가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진에게 달려가 인사했고 특히 지민이는 수진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랑 놀아주세요. 수진은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김 여사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 대해 몰랐던 면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지 아이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말이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이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순수해요. 다음 주에도 꼭 올게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들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 특히 지민이가.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두 여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스마트폰을 켜고 수진이 가르쳐준 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마워. 다음 주에 봐. 몇 초 후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사랑해요. 김 여사는 사랑해요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와 화해의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수진과 함께하는 아동복지센터 봉사활동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민수도 가끔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점점 익숙해져서 민수와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때로는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김 여사는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드는 날이었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김 여사와 수진 사이를 오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집에 도착한 김 여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는 서서히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첫눈이 내리는구나. 너 어렸을 때 첫눈만 보면 밖으로 뛰어나가곤 했었지. 몇 분 후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지금 창밖을 보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막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김 여사는 의아했지만 주말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민수와 수진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기뻤습니다. 물론 완전한 용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김 여사는 민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수진이 김 여사의 코트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김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데?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수진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부모가 될 거예요. 제가 임신했어요. 김 여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몇 개월이니? 2달이에요, 어머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초기라 조심하고 있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수진아.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민수도 감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첫 아이. 어머니의 첫 손주가 생기는 거예요. 김 여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주라니 그녀가 늘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몸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충분히 쉬어야 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수 오빠가 잘 챙겨줘요. 그래야지. 김 여사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잘 돌봐야 해. 임신은 여자에게 큰 변화야.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수진이 피곤해하면 바로 쉬게 하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기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등등. 김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민수와 수진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함께 살아주셨으면 해요. 김 여사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네, 어머니.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제가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쓰겠지만 언젠가는 복귀해야 하니까요. 어머님께서 아기를 돌봐주시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가족과 다시 함께 산다는 생각은 아직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본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글쎄, 김 여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센터 활동도 있고 내 생활도 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더 넓은 집으로요. 어머니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센터 활동도 계속하실 수 있고요. 김 여사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고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좀 주렴. 김 여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민수와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에게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수진에게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내가 함께 살면 옛날처럼 될까봐 걱정되지 않니?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의 사랑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거예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여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들 가족과 다시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김 여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하얀 이불을 덮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그 아이는 이제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녀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손주. 다음 날 김 여사는 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수진이 병원 검진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민이를 찾아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 지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좋아하는 이야기란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김 여사는 지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만약 할머니가 여기 오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면 어떨 것 같아? 지민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오실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김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올 거야. 다만 조금 덜 자주. 할머니에게 곧 손주가 생길 것 같거든.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손주요? 아기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기.
할머니가 그 아기도 돌봐야 해서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그 아기도 데리고 와요. 같이 놀면 돼요. 김 여사는 지민이의 순수한 제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아기가 크면 데리고 올게. 그때 지민이가 형님 노릇해줘야 해. 센터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희와 함께 살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센터 활동도 계속할 거야. 물론이죠,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다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과거의 상처를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과거의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넓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3개의 방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김 여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베란다가 있어 화초를 가꿀 수 있었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김 여사의 취향을 고려하여 가구를 골랐고 그녀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방을 꾸몄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실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3개월 차였고 아직 뱃살이 도드라지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꾸몄으니까. 이사 당일 김 여사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몇 개의 상자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물건을 기부했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함께 새 집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수진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화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간직해온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는 편안해 보였고 책상과 작은 서재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말없이 방을 둘러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좋구나.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취향을 생각하며 꾸몄어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썼구나.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 화초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특별히 찾아다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종류만 골랐대요. 김 여사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였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김 여사에게 배운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김 여사는 곁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을 차리며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수가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단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우리 모두 변했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김 여사는 수진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의 새 식구가 더해지겠구나. 수진은 자연스럽게 배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가 있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래요? 김 여사는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가도 되니? 물론이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아이의 할머니시잖아요. 당연히 함께 가셔야죠.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작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때때로 옛날 습관대로 수진의 집안일에 간섭하려 했고, 수진은 가끔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수진이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방식도 좋구나. 내가 너무 간섭했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의 조언은 항상 소중해요. 다만 제 방식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져 다투곤 했지만 이제는 차분히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센터를 방문했고 특히 지민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때로는 수진도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는 언제 태어나요? 지민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름쯤에 태어날 거야. 그때 지민이가 와서 보면 어떨까? 지민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기랑 놀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수진의 임신이 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아기의 성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구나. 김 여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내 첫 손녀가 생기는구나. 민수도 기쁨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딸이래요. 이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세 사람은 함께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고 결국 서연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이는 봄날의 연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서연이, 참 예쁜 이름이구나.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더 특별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수진의 출산 예정일도 가까워졌습니다. 김 여사는 예전에 민수를 키웠던 경험을 살려 수진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고 출산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아기 옷도 함께 골랐고 아기 침대와 필요한 물품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이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빨랐습니다. 민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김 여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가방 챙겨. 병원에 미리 연락해. 수진아, 깊게 숨 쉬고 너무 긴장하지 마. 곧 병원에 갈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준비를 마쳤고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진은 바로 분만실로 안내되었고 민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서연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민수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분만실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쁘고 건강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민수야.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조금 후 김 여사는 병실에서 수진과 갓 태어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작고 보드라운 담요에 쌓여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안녕, 서연아.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란다. 내가 세상에 와서 정말 기뻐.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안아보실래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감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김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그 순간 김 여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새 생명의 탄생은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과 서연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연스럽게 육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돌보는 방법을 수진에게 가르쳐 주었고 밤에 서연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어느 날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나도 이렇게 서연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민수는 퇴근 후에 항상 서연이를 안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요. 김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내쫓았던 그 순간. 이제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프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서연이가 잠든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문득 물었습니다. 너희들 후회하지 않니?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것.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본 후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어머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연이에게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중요해요.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 새로운 삶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어둡고 아픈 순간이 지나면 새로운 빛이 찾아오는구나.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김 여사는 민수와 수진 그리고 작은 서연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자.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밤이 깊어가고 서연이의 작은 숨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그리고 치유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